다시 착한 주식을 찾아서 착한 투자의 길로 이끌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착한 주식, 착한 투자 박주연입니다. 외국인이 순매수로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 또 한편에는 중국의 헝다그룹과 관련된 이슈가 여전합니다. 이번 사태가 이제 단기적으로 좀 시장에 불러올 충격의 가능성은 낮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시장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그런 만큼 당분간은 좀 의심의 눈초리로 시장을 바라보면서 포트폴리오 전략을 잘 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 전략은 오늘 또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꾸려 나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를 해드릴게요. 방송 보시면서 저 종목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박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 2580 누르시면 됩니다. QR코드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QR코드에 카메라 어플 가져다 대시면 링크 뜰 거예요. 그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문자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드리고 있는 종목들 오늘자 수익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착한 주식, 착한 투자를 통해서 언급되고 있는 종목들 수익률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수익률이 한 단계 높아졌습니다. 181.24%의 수익률 나타내고 있고요. LNF가 159.59%대의 수익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주전자재료가 115.04%, 후성이 104.05%대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현재 100% 이상의 수익률 흐름을 나타내는 종목만 하더라도 4종목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신성 델타테크가 91%, 아프리카 TV가 84%, 신흥 SAC가 80.95% 수익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P&H테크가 66%, 백광산업이 53%, 천보도 51%대의 수익률을 나타내면서 대부분의 종목들 50% 이상의 수익률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최근 한 달 동안 저희가 언급드렸던 종목들 한 달간의 수익률입니다. 한 달이 채 되지 않는 종목들도 있는데요. 수익률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죠. 원익 P&E가 27.44%대의 수익률이고요. 코오롱글로벌이 23.95%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SKC가 11.76%, 한세실업이 7.71% 수익률이고요. 하나머티리얼즈가 7.33%의 수익률을 나타내면서 이번 달에도 역시나 시장의 수익률, 시장의 흐름을 훨씬 더 웃돌고 있음을 전체적인 종목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 수익률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역시나 시장에서는 종목들을 잘 고르는 게 포트폴리오 수익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종목을 어떻게 골라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된 착한 주식, 착한 투자 오늘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들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 시간 백종국 전문가 그리고 김기훈 전문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 번씩 좀 인사 나눠보도록 하죠. 네, 안녕하십니까. 착한 인베스트먼트 수석연구원 백종국입니다. 지난주 시장은 FOMC 회의 결과 그리고 헝다그룹에 대한 이슈로 상당한 혼조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번 주는 분기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는 상당한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매매하시기에는 상당히 힘든 한 주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장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하신다면은 분명히 저가 매수의 기회도 저는 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가 매수, 어떠한 종목을 가져갈지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그러한 종목은 저희가 방송과 노란 톡방을 통해서 여러분께 제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방송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노란 톡방에도 꼭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월요일에 함께하고 있는 남자인데요. 얼굴 보기가 정말 힘듭니다. 휴일이 많기 때문인데요. 자, 다시 오늘 첫 방송처럼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착한 인베스트먼트 김기훈 전문가입니다. 오늘 오전 시장만 보셔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후 장에도 이러한 외국인들이 집중하는 종목들 체크해 보시면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 개인 투자자분들 체크하시기 어려우시다면은 방송이나 아니면은 노란톡 들어오셔서 저희가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저희가 오늘 언급해 드리는 종목에 대한 정보들 여러분도 함께 얻어가 보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참여 코드 입력하셔야 돼요. 참여 코드 2580 누르시면 됩니다. QR코드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QR코드에 카메라 어플 가져다 대시면 링크 뜰 거예요. 그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문자 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에 대한 이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앞서서도 언급을 했지만 헝다그룹 이슈를 좀 짚어봐야 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뭐 일단락이 됐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좀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계속 언급되는 만큼 우리가 잘 알고 넘어가야 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최근 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헝다 이슈인 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 글로벌 시장을 뒤흔들었던 이슈인데요. 23일 이자 지급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나 싶었지만 실제로 이자 지급을 하지 못하면서 다시 한번 충격이 얼마나 갈지, 어떤 방향을 보일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헝다 이슈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볼 텐데요. 중국 정부는 부동산은 거주용이지 투기용이 아니다라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부동산 시장 버블을 안정적으로 줄여나가려는 조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자금 유입 채널을 통제하면서 부동산 개발 기업들의 투자 자금 및 개인들의 주택담보대출 등의 증가 속도를 늦추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단순히 불법 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을 막고 이에 따른 부동산 가격 급등을 방지에 주력해 왔다면, 코로나19 이후 충격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전방위적 통제가 추진되고 있다면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회색 코뿔소 개념으로만 남겨뒀던 부동산 시장을 본격적으로 문제 삼고 이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지속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중국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 통제는 중장기적인 사이클로 접근해야 합니다. 2020년 8월 중국 정부는 부동산 개발 기업에 대해 3개의 레드라인을 제시했고 2021년 1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을 해왔습니다. 부동산 개발 기업들이 부채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 3개의 레드라인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상당수의 부동산 개발 기업들이 이 해당 기준을 부합하고 있지만 헝다 사태의 주인공인 헝다그룹을 포함한 일부의 부동산 개발 기업들은 아직까지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3개의 레드라인은 첫 번째, 선수금을 제외한 자산 부채 비율이 70%보다 낮을 것. 두 번째, 순부채 비율이 100%보다 낮을 것. 세 번째, 현금성 자산, 부채 자산 비율이 100%보다 높을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3대 레드라인을 통해 부동산 개발 기업을 4개의 파트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3개의 레드라인 중 모두 충족하지 못한 기업군은 레드 파트로 더 이상 유이자 부채를 늘릴 수 없습니다. 3개 중 2개를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군은 오렌지 파트로 유이자 부채 증가 속도를 5% 미만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3개 중에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군은 옐로우 파트로 유이자 부채 증가 속도를 10%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3개의 레드라인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은 그린 파트로 유이자 부채 증가 속도를 15% 수준까지 완화했습니다. 당연히 헝다그룹은 이 3개의 레드라인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레드 파트에 속해 있는데요. 헝다그룹은 중장기적인 부채 축소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2020년 연간 실적 발표에서 헝다그룹은 첫 번째로 2021년 유이자 부채 규모를 1,500억 위안으로 축소시킬 것을 밝혔고, 토지 비축 규모는 향후 2년 동안 1,500제곱미터를 감축시켜 2억 제곱미터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말까지 자산 부채 비율을 70% 이하로 낮춰 중국 정부가 제시한 3대 레드라인에 부합할 계획을 밝혔는데요. 헝다그룹이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했다는 점은 이 그룹이 쉽게 파산 위험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중국 부동산 기업들의 부채 문제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는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우려 중의 하나입니다. 이미 계획이 크게 짜여져 있는 가운데 시장이 예상하지 못한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헝다그룹이 변동성을 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 기준 헝다그룹의 유이자 부채는 5,717억 위안이며 그중 향후 1년 이내 그리고 1년에서 2년 이내에 상환해야 되는 부채 규모가 각각 2,400억 위안, 1,568억 위안으로 전체 유이자 부채의 6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및 부동산 개발 기업에 대한 관리 감독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022년 상반기까지는 헝다그룹에 대한 노이즈가 시장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헝다 사태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 과거와 같이 무조건적인 지원과 암묵적인 지급 보증 등 정부를 통해 대응하는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성장이라는 명분 하에 사업 확장을 충분히 하였고 영향력을 넓혀간 만큼 기업 스스로 최대한 문제를 대응한 이후 중국 정부가 상황에 맞게 개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또한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데요. 기업 소재지의 지방 정부가 우선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항상 대규모 부채를 안고 있던 헝다그룹과 부동산 기업들의 채권 디폴트 및 파산 문제가 최근 다시 불거지고 있는 주 요인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가격과 소득 간의 격차 차이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2019년도 기준 14배가 확대됐습니다. 중국인들이 벌어들이는 소득보다 부동산 가격이 14배 이상 높다는 것인데요. 해당 수치 역시 50개 주요 도시만 기준으로 한 평균치이기 때문에 지역별 격차는 더욱 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소득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부동산 가격은 중국인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근무 활동보다는 부동산 투기로 끌어들일 수 있는 매력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혹은 부동산 시장의 버블을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빈부격차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이 저성장을 인정한 중국 정부가 추가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용인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헝다그룹 사태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개입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거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겠는데요. 헝다 사태가 단기 변동성 확대 시 빌미가 될 수는 있지만 중국 전반적인 리스크로 보기에는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특히 글로벌 주식시장의 조정은 단순히 헝다 사태가 야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관련 내용 및 초점에 맞춰졌던 FOMC를 앞두고 관망세가 확대됐고 한국, 중국 등 주요 아시아 국가에서 추석 연휴 등을 앞두고 현금 수요가 확대되는 시기가 겹치면서 변동성이 확대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경제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사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는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더해 중국의 위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주요 지표 역시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환율은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졌고 CDS도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중국 경제를 대변하는 10년물 국채 금리에도 특별한 변화가 보이지 않았고 이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헝다 사태로 인해 시장에 대한 신뢰는 일부 훼손됐지만 중국 경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큰 우려사항이 아니다라고 해석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중국 은행
중국 주요 은행들은 공시를 통해 헝다 관련 사업에 대해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8월 기준 중국 사회융자 총액 잔액은 305.3조 위안으로 헝다의 총 부채 규모인 1.97조 위안은 중국 전체 대출의 0.6%에 불과합니다. 그중 은행권 대출만 따져보아도 실질적인 비중은 크지 않고 1.02% 정도밖에 되지가 않는데요. 헝다 사태의 중국의 전반적인 시스템적 리스크를 야기한다고 보기에는 미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분명 변동성을 야기시킬 수 있는 요인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전체적인 방향을 뒤흔들 이슈는 아니라는 점 확실히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이런 변동성이 나온다면 적극적인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 타이밍과 종목은 저희가 방송과 노란톡방을 통해서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참여하셔서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간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지만 그 변동성이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분석이었고요. 그 변동성을 이용해서 좀 투자 전략을 세워보자라는 그런 분석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잠시 후에 저희가 이제 그런 변동성을 이용해서 어떤 시장, 어떤 종목에 접근하는 게 이제 괜찮은지 그 관련 내용들을 함께 짚어드릴 예정인데요. 방송 보시면서 그 종목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바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 입력하셔야 돼요. 참여 코드 2580 누르시면 됩니다. QR코드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어요. QR코드에 카메라 어플 가져다 대시면 링크 뜰 거예요. 그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문자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공략 종목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공략 종목, 어떤 종목 좀 들어볼까요? 네, 제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오늘 제가 가져온 회사는 정밀화학 산업 중심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암모니아와 벤젠 등 화학 제품 원료를 받아서 건설 산업이나 화학 산업에 들어가는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구매처는 현재 남해화학과 GS, 칼텍스가 있는데요. 이 업체들을 통해서 상당히 좋은 성장성을 보이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업체의 가장 주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업체 그것만 하는 것은 아니고 바로 탄소 배출권을 판매하는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온실가스 저감을 통해 획득하는 탄소 배출권을 국내 시장에 현재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 매출 비중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탄소 배출권 가격을 한번 살펴보자면 최근에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이 탄소 배출권 가격은 연말까지도 급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실적 또한 급등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적이 급등한다는 건 당연히 주가도 급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꼭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탄소 배출권의 가격이 왜 급등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탄소 배출권이 어떤 건지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탄소 배출권은 지구 온난화 유발 및 이를 가중시키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로 배출권을 할당받은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할당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남거나 부족한 부분, 그러한 배출권을 서로 간에 거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이 탄소 배출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제가 탄소 배출권 100을 가지고 있다면 만약에 80을 사용하면 남은 20을 팔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제가 만약에 100을 할당 받았는데 120 정도의 탄소 배출권을 사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20, 초과하는 20분을 다른 기업으로부터 사와야 되는 것이 탄소 배출권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탄소 배출권 가격은 연초부터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연초부터 실제 가격을 한번 살펴보면 약 8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차트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보시고 있는 차트가 대표적인 탄소 배출권 ETF인 KRBN의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탄소 배출권 ETF의 자금 유입을 나타낸 차트가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면 알다시피 지속적으로 자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에만 6.5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7,634억이나 되는 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2019년 이후로 자금 유출은 없고 지속적으로 유입만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탄소 배출권의 주목도가 상당히 높다. 최근에는 그 주목도가 조금 더 높아졌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금이 유입된다는 건 그만큼 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 그런 부분을 판매하는 업체들에 대한 주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탄소 배출권 가격 상승과 함께 시장에서는 이미 탄소 배출권을 하는 업체들에 대한 투자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회사를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탄소 배출권의 가격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유는 있는데요. 이유를 살펴보자면 펀더멘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면 경기 회복은 현재 지속적으로 되고 있고요. 천연가스 가격 또한 상승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탄소 배출권의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글로벌 국가들은 친환경 규제 강화를 더욱더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더욱더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연말까지 탄소 배출 규제 대상 기업들이 탄소 배출권 부족한 할당량을 구매를 완료해야 됩니다. 꼭 탄소 배출권을 사야 하는 기업들이 있는 만큼 연말까지는 지금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업체의 실적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충분히 연말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좋은 투자처가 이 업체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지만 탄소 배출권에 대한 매출 비중은 현재로서는 아직 미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6월 30일부터 이 업체는 본격적으로 탄소 배출권을 판매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3분기부터 탄소 배출권을 판매하기 시작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분명히 이번 주가 끝나면 3분기 시점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3분기 실적 시즌이 올 건데요. 그러한 3분기 실적 시즌에서 분명히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엔 탄소 배출권 거래제에 매우 중요한 한 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유는 제3 개입 허용 및 유상할당 비중이 3%에서 10%까지 확대 적용이 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2차 계획기간 종료 후 6월 30일까지 모든 기간에 배출권 정산이 완료가 되면 본격적으로 탄소 배출권 거래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후로는 당연히 배출권의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부적인 요인만 보더라도 탄소 배출권의 가격 상승은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내부적으로도 충분히 배출권의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충분히 상승 여력 그리고 실적 상승할 조건들, 요인들이 많은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더해 이 업체 같은 경우 100% 스팟 거래로 탄소 배출권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스팟 가격 거래가 이전에는 3개월 평균 가격이었다면 최근에는 한 달 평균 가격으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3개월 평균 낸 것보다 최근 한 달 가격 평균 낸 게 훨씬 더 높기 때문입니다. 탄소 배출권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높아져 있기 때문에 3개월 평균보다는 이 회사 입장에선 한 달 평균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인데요. 이러한 가격 결정 때문에 더 좋은 실적을 달성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본업 성장에 더해져서 탄소 배출권을 통해서 매출과 영업이익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반기의 실적 기대감은 정말 높을 수밖에 없는 업체가 바로 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탄소 저감을 위한 주요국들의 친환경 정책은 타이트하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실질 탄소 배출 가격 또한 높아져 가고 있고 정책 또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상당히 많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하반기 탄소 배출권 판매로 인해서 실적 부분에서 매우 좋은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주가 부분도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요. 분명히 하반기에는 큰 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차트를 보시면 작년 7월부터 박스권의 형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6월부터는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8월 말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거래량도 급증하면서 현재는 박스권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탄소 배출권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지금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충분히 수급을 동반해서 박스권을 돌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 상승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기술적인 포인트가 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현재 21선을 기점으로 우상향 패턴을 현재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현재 연휴가 지나고 단기적인 조정을 거치곤 있지만 21선을 여전히 지지하고 있고 상승 추세 또한 다시 한번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에 위치한 만큼 충분히 기술적으로도 매수할 수 있는 자리에 위치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3분기 실적에서 탄소 배출권을 통한 실적이 눈으로 확인이 된다면 분명히 큰 상승이 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러한 시점이 겹쳐지기 때문에 지금이 매우 좋은 투자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매수하시면 큰 수익이 기대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도 기대가 상당히 큰데요. 노란 톡방에 오시면 제가 이 종목명과 매수 타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린 종목 탄소 배출권을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탄소 배출권이 의무화되는 만큼 그와 관련된 이제 판매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와 관련된 또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저희가 방송 끝난 직후에 노란톡에서 공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매수 타점까지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 2580 누르시면 됩니다. QR코드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어요. QR코드에 카메라 어플 가져다 대시면 링크 뜰 거예요. 그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문자 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되고 있는 종목들 요즘 시장 지지부진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포트폴리오 종목들은 수익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수익률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최근 시장의 지지부진하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포트폴리오 종목들은 수익률이 한 단계 더 상승한 그런 모습이에요. 에코프로비엠이 한 단계 더 수익률이 상승하면서 180% 이상의 수익률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뒤를 이어서 LNF와 대주전자재료, 후성까지 모두 100% 이상의 수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성 델타테크가 91%, 아프리카 TV를 비롯해서 신성, SEC 모두 80%대 수익률이고요. 천보, 백광산업, P&H테크까지 모두 50에서 60%대 수익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의 수익률 어떠십니까? 한 달이 채 되지 않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7% 이상 그리고 많게는 27%까지 수익이 난 모습입니다. 원익 P&A가 27.44% 그리고 이제 가장 적은 수익률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높습니다. 7%대 수익률로 하나 머티리얼즈와 한세실업이 7.33%와 7.71% 수익률 각각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들 종목들 저희 방송을 통해서 언급드린 종목들이고요. 그리고 또 노란톡 통해서 언급되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노란톡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많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매수 타점까지 정확히 따라하셔야만 저희 방송 중에 언급되는 수익률 가능한 거거든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 종목은 김기훈 전문가가 준비를 하셨어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네. 회사는 1977년 6월 20일에 설립이 되었으며 2006년 6월 코스닥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주로 병원과 약국, 자동화 시스템 및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전문 기업으로 관련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을 자체 기술로 연구, 개발,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 대해 자세히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이 회사의 주력 시스템은 대형 병원 약국과 중소병원 약국 또는 조제 약국, 그리고 요양병원에서 사용이 되어지며 약국에서 조제되어야 하는 약들을 의사 또는 약사가 환자의 처방 전 정보를 컴퓨터에 입력만 하면 장비가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서 약을 관리, 분류, 분배, 포장을 하고 약 봉지마다 투약 정보 인쇄, 유통기한 관리,
누계, 합산, 재고 수량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최첨단 약국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이후 전체 솔루션을 설치하게 되면은 병원 약국 및 제조 약국 등에서는 약사의 제조 업무 중 노동에 해당되는 업무를 자동화 시스템으로서 소화함으로써 보다 높은 약무 관리, 환자 관리, 신약 검토 등의 약사 본연의 업무로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조제 업무와 약무 관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최첨단 병원 관리 시스템인 이 인티팜을 통해 정확한 투약 관리와 약품 관리, 간호사와 약사의 업무 효율 증대 등을 통해 환자 및 병원 경영자 입장에서는 경제성과 효율성, 활용성이 매우 높아서 성장 모멘텀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회사의 파우칭 포장 방식이 일본 시장을 제외한 국내, 북미, 유럽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덧붙여 하반기에도 외형 성장세와 영업이익률의 개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실적 개선세는 더욱 기대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실적 개선세는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3분기 선적 이슈로 미뤄진 20억 원 수출액이 이번 분기 매출로 인식 예정이며 견조한 국내와 유럽의 실적 흐름과 미국의 회복세 전망으로 하반기에는 연결 매출액이 681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반기 대비 33.7% 상승한 수치이고요. 전년 동기 대비 20.2% 증가한 수치입니다. 충분히 그 실적을 보여줄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거기에 더해 수익성 좋은 수출 비중 상승과 고정비 효율화를 통해 영업이익률 개선이 크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분기 6.8%의 영업이익률에서 2분기는 12.3%, 3분기는 16.2%, 4분기에는 19.1%로 지속적인 개선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의료 인력 부족한 상태에서 상급 병원 운용 효율화를 위해 신규 수요 또는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기존 컨센서스를 넘어서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장기 요양 케어, 즉 LTC 시장에서 온라인 약국은 핵심 수단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2019년 시장 규모는 51조 원으로 추산되었으나 2026년까지 연평균 성장세가 17%로 약 147조 원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앞으로 큰 기대가 되는 시장 중 하나이고, 이 시장에서 기존 병 형태가 아닌 파우치 형태의 조제 기기는 운송 시 안전하고 일회 소분 포장 등의 이유로 장점이 많기 때문에 온라인 약국에서 성장의 필수 요인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이 회사의 파우치 형태의 포장 방식이 점유율이 우월하기 때문에 이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현재 북미 시장에서 파우치 조제약 시장 침투율은 10% 미만으로 불과하며 북미 유럽 시장의 이 회사의 점유율은 60에서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업체 공급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고성장하는 시장에서의 수혜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회사 성장 모멘텀은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처럼 좋은 성장성을 가진 회사가 엄청난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 영업이익 기준으로 PER은 13배 수준밖에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최하단에 머물러 있어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상화 과정은 이 회사의 영업이익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주가가 상승해야 되는데요. 당연히 주가 상승으로 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 준비해봤습니다. 충분히 현재 밸류에이션으로 안정성과 성장성, 그리고 주가 상승 여력까지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차트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올해는 박스권의 형태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 8월 지수 조정이 있을 때 크게 하락을 보였는데요. 분명 상반기 실적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의 하락을 가져갈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되시는데요. 현재 481선에서 정배열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반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입니다. 충분히 밸류에이션으로 하방 압력은 낮아졌다고 보시면 되시고,
이제는 강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겁니다. 이평선들이 저항선이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실적 개선세를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돌파 가능성이 높고 돌파해서 캔들이 이평선 위로 올라와 준다면 큰 추세 상승도 가능한 종목입니다. 이 종목 노란 톡방에 오시면 제가 종목명과 매수 타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이야기 듣고 지금 뭐 매수 들어가겠다, 벌써 매수하겠다, 뭐 이런 글들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자, 두 번째로 소개해드린 종목. 병원과 약국의 그 자동화 시스템 관련해서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을 생산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병원에서 약국에서 이제 그 조제해야 되는 약들을 이제 처방전을 컴퓨터에 입력을 하게 되면 그 장비가 이제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서 뭐 약을 관리하고 분류하고 좀 배분하고 뭐 포장까지 이렇게 좀 한 번에 해주는 그런 자동화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일단 높은 영업이익률을 달성한 데다가 차트상의 위치도 괜찮고 퍼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고 앞으로의 성장이 더욱더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 종목 접근 전략은 저희 노란톡 통해서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박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 입력하셔야 돼요. 참여 코드 2580 누르시면 되고요. QR코드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QR코드에 카메라 어플 가져다 내시면 링크 뜰 거예요. 그 링크 클릭하셔서 또 2580 누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문자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드리고 있는 종목들 수익률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처럼 종목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고요.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종목들 50% 이상의 수익률 상승 흐름, 거기다 가장 높은 수익률은 180%대 수익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 언급드린 종목들 수익률도 상당히 좋아요.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종목들도 있는데 시장의 전반적인 상승률을 훨씬 더 웃도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최소 7%에서 최대 27%대의 수익률 나고 있음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 잠시 후에는요, 종목 상담 이어갈 예정이에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담겨있는 종목 교체하고 싶으시거나 어떻게 좀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후에 바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종목과 관련된 고민 상담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종목 상담이 너무 짧게 진행되다 보니까 내가 한 종목 못했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오늘은 그래도 시간이 좀 넉넉합니다. 여러분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들어와서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어디로 가면 되느냐?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면 돼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박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보유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지금부터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린이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입니다. 주린이님 지금부터 주목하셔야 되겠어요. 모엔즈입니다. 6,700원에 20%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모엔즈는 최근 2거래일 연속 하락이었고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도 하락 나타내면서 6,340원입니다. 이분 6,700원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손실 구간이신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전략 가져가 보셔야 될까요? 일단 모엔즈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좋은 기술적인 자리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8월 달에 지수 조정이 있을 때 사실 장기 이평선을 단기 이평선들이 하향으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데드크로스가 나온 자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481선과 241선
21선에서 반등 구간을 현재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오히려 기술적으로 골든 크로스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61선도 현재 단기 이평선인 5일선과 11선이 뚫어내면서 이 자리에서 골든 크로스가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후 거래량도 생기면서 큰 상승도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추세 상승을 좀 가져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추세 상승은 아직까지는 깨지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 깨지지 않는 한은 일단은 홀딩 전략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판단했을 때 이 추세 깨지는 것은 당연히 추세 하단이 깨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장기 이평선인 61선과 121선이 만약에 깨지게 된다면 지금의 상승 추세 패턴은 일단은 깨졌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먼저 손절가를 말씀을 드리면 61선이 있는 5,750원은 일단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가격만 깨지지 않는다면 아직까지는 추세 상승은 이어지고 있고 현재 21선도 강하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하시면 충분히 재차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목표가 어디까지 가져가야 할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목표가는 제가 7,500원까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거래량 크게 동반하면서 장대 양봉이 나온 날이 있었는데요. 그 날의 가격 7,500원까지는 충분히 기술적으로 반등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시점에서 홀딩하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5,750원 이 손절 라인만 깨지지 않는다면 가져가시면 분명히 수익 구간에서 매도하실 수 있고 제가 제시해드리는 목표가는 7,500원입니다. 네, 목표가 제시를 해드렸고요. 손절선까지 좀 잡아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살려주세요님께서 이모티콘까지 또 살려주세요. 이모티콘을 붙이셔서 남겨주셨네요. 인터파크입니다. 10,000원 10%요. 백신 접종률도 높아졌는데 이 친구는 왜 계속 낮아질까요? 오를 일 없어 보이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와, 10,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네, 계속 미끄러졌네요. 지금 7,380원이니까 10%긴 하지만 손실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터파크? 사실 매수가가 참 신기하게 고가 부분에서 매수를 네.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분할로 매수를 좀 접근을 하시는 방법도 상당히 좋지만 이렇게 비중을 좀 실어가지고 한 번에 잡으셨을 때 너무 고가에 잡으신 게 조금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백신 접종률 높아졌다라는 네, 뉴스 맞습니다. 나오기 시작하고 뭐 사이판이며 괌이며 어디 열렸다라는 이제 네, 그런 게 맞습니다.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래 이젠 여행이야 저평가야 이러면서 이제 들어가자 네, 이렇게 맞습니다. 하신 것 같거든요. 여행 관련주들 사실 올해까지는 흑자 전환은 힘들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감으로 분명히 상승을 하고 있는 건 맞고요. 분명 내년쯤에는 상당히 좋은 실적을 달성을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은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까지만 보자면 분명히 주가 상승의 이유는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기술적으로 보자면 61선과 121선 그러니까 장기 이평선들은 여전히 우상향으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긴 관점으로 봤을 때 인터파크도 사실 추세는 깨져져 있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지수 조정이 있으면서 61선까지 깨져 있는데요. 다만 121선에서 현재 반등 구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제시해드리는 전략은 일단 10,000원 매수가 부분에서는 일단 다시 정리하신 후에 올라오긴 올라와요. 네, 저는 기술적으로는 반등 나올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다행입니다. 있고요. 만약에 매수가까지 오시게 되면은 그 구간에서 일단 매도를 하신 후에 재매수 타점을 다시 잡든지 아니면 종목 교체를 하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요. 일단 121선만 깨지지 않는다면 제가 추세 상승은 아직 깨지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121선 라인이 있는 6,5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손절선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6,500원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손절선 내려온다고 해서 그래도 반등 나온다고 했으니까 기다릴 거야 라고 기다리시고 나중에 또 카톡 보내지 마시고 이 지금 손절선과 반등 매매 전략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꼭 그대로 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군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입니다. 동방이거든요.
오늘 눈물 흘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동박 6,000원, 비중 20% 눈물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는데 동방 오늘 뭐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5,100원입니다. 이분은 손실 구간이시고요.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합니까? 동방 같은 경우에 사실 연초, 그러니까 올해 초에 강한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이후에는 재료 소멸로 인해서 주가 하락을 보였고 이후엔 박스권의 형태를 좀 갖춰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라인 사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241선까지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 않은 위치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현재 5,000원대 라인, 처음 주가 상승했을 때 5,000원에서 한번 매물대 형성이 되어 있고요. 현재 최근 5,000원대도 강하게 지지하고 있는 만큼 5,000원대는 강하게 지지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0원 이 라인만 지키게 된다면 기술적으로는 반등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긴 매물대, 4월 달부터 생성된 긴 매물대 돌파를 하기 위해선 상당히 많은 거래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가격대 어떻게 뚫어내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제가 제시해드리는 전략은 차라리 이 매물대에서 매도를 한번 해보자라고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매물대 소화하려면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거래량이 상당히 크게 동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 매물대 소화하는 걸 기다리기보다는 그 매물대에서 매도를 해보자라고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일단 7,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사실 손절가는 5,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재 가격이 5,080원이기 때문에 사실 너무 짧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5,000원 라인 가장 중요한 지지 라인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라인이 깨지게 된다면 3,800원대까지는 급하게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만큼 종가 기준으로 5,000원을 지키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에도 종가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5,000원으로 손절가 제시를 해드리는데 만약에 깨지게 된다면 과감하게 손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손절선을 잘 지키는 것도 현명한 투자 방법 가운데 하나라는 거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칸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입니다. LG화학이네요. 비중 50%, 79만 5천 원입니다. 상당히 큰 종목인데요. LG화학 오늘 76만 1,000원입니다. 전략 어떻게 해야 합니까? LG화학 같은 경우에 당연히 홀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 정도의 절반 비중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분명히 단기적으로는 85만 원까지 상승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 조정으로 인해서 조정받은 부분이 있지만 쌍바닥을 만들어내면서 기술적으로 반등 나오고 있는 만큼 85만 원 선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85만 원 선이면 충분히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비중 50%에서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하신 후에 25% 정도는 충분히 그냥 홀딩하고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관점으로 봤을 때 LG화학 같은 경우에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홀딩 의견 제시해 드리고요. 단기적인 목표가 85만 원, 손절가는 제시해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이렇게 LG화학까지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종목 상담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일단 저희 두 분께서 앞서 공략 종목으로 제시했던 종목들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훈 전문가님부터.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 영업이익 기준 PER이 13배밖에 안 되고 밸류에이션이 최하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되는 종목인데요. 병원과 약국의 자동화 시스템 및 관련 소프트웨어를 지금 생산, 판매, 자체 기술로 연구 개발하고 있는 이 기업 노란 톡방에 오시면 저희가 매수 타점과 종목명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가져온 업체 사실 본업은 따로 있지만 주목할 만한 건 바로 탄소 배출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실적이 3분기에 나오고 3분기 실적에서 이와 관련된 실적을 눈으로 확인한다면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 말씀을 드렸지만 3분기가 끝나는 마지막 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3분기 실적에서 주목을 해봐야 되는 업체고 하반기 실적에서도 분명히 주목을 해봐야 되는 업체입니다. 그만큼 그 실적이 나오게 된다면 주가 상승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꼭 주목을 해봐야 되고요. 노란 톡방에 오시면 제가 종목명과 매수 타점 공개 드리겠습니다. 네.
종목명은 물론 이야기 듣고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매수 타점입니다. 같은 종목이라도 언제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은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 타점까지 노란톡 들어오셔서 확인하시고 접근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돼요. 참여 코드 2580 누르시면 됩니다. QR코드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QR코드에 카메라 어플 가져다 대시면 링크 뜰 거예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문자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잠시 후에 노란톡에서 바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저희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